스니까 커피집이 생기죠. 차가 없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차가, 우리 한때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국산차, 또 우리 전통차, 바람 불라 그러다 끝쳤죠. 전통차는 차내 놓는다고 전통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전통차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놓고 우리는 국제사회 물결을 먼저 끌어들였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갖춰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모든 이 정보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걸 썰어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전통차가 나올 때 국제하게 맞게 나와야 됩니다. 과거로 기대가는 게 아니고 이제 국제사회에 맞게끔 전통차가 나와줘야 그래야 이것이 귀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이 국제 문물을 먹었어요. 국제 지식을 갖췄다 이 말이죠. 요걸 갖춰갖고 캐캐묵이 전통차라고 내놓으면 한번 맛보러는 갈 수 있겠죠. 한두 번 가겠죠. 가보면 내가 먹은 이 질량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국제 질량이거든요, 지금. 패스트 푸드는 국제 질량이다. 이건 국제 질량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국제적인 이 지식을 갖추면서 국제적으로 커가는데, 이 국제적인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지, 먹지 마라 한다고, 써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질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차 개발은요, 깊이는 있으되, 다룰 때는 국제적으로 맞게끔 가서 이걸 다루게 해줘야, 이래야 인기가 폭발을 합니다. 응? 우리 젊은 애들이 커피를 맛으로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깊이도 몰라. 근데 자꾸 먹는 거죠. 왜? 그거밖에 없어. 먹을 거라고는. 그거는 자꾸 또 우리 개발을 한단 말이죠. 현대에 맞게. 우리 차 문화가 왜 현대에 맞게 개발을 안 하냐? 자꾸 옛날 것만 고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더가 붙어야 돼.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이 쓰기에 아주 좋아요. 이게 좋으면 인류가 이걸 써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쓰기 좋게 해줘야 되는 거지, 국민들하고 동떨어지게 꺼내놓으면 국민하고 안 맞으면 이거는 국제도 못 나가고 쉬고요. 지금 요렇게 된 거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드라마를 하나 만들고 이런 걸 해도 우리의 멋진 문화를 잘 정리를 해갖고 탁 나가야 돼. 그러한, 기술은 다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 이게 나가서 한류가 불어야 돼요. 문화가 묻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는, 이 커피숍을 하는 거는 찻집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찻집에 우리끼리 한 개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뭐, 대추차, 이지라라고. 상하차. 누가 그거 손을 대나요? 뭐를 여러 가지가 딸했다나 딸인 건 니무라 이래. 아니, 심플하게 왜 먹고 내냐? 심플하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심플하고 내가 몸으로도 아주 피로가 풀리고 이런 심플하게 왜 먹고 내냐? 커피는 아주 몇 가지의 좋은 점이 있지만 많이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차는 아주 맛도 좋고 우리한테 맞게 개발을 잘 해주면요, 먹으면 아주 부작용이 없는 게 차입니다.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이런 잔이 뭐야, 이런 잔이. 차도 때깔이도 좋게 해가지고 부으면 아주 우리가 멋진 색상이 나와줘야 되고, 텁텁하게 뭐예요 이게. 아주 심플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담는 그릇도 아주 심플하게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해야 되고, 뭔가 멋져야 된다. 우리 민족은 멋의 상징들이에요. 멋스러운 사람들이거든. 근데 멋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멋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도 국제사회가 우리를 따라하고 있게끔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제사회가 그게 막 열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따라 하고 싶게 하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게 진짜 한류예요. 우리 저 아이들이 노래를 잘해서 지금 뭐 한류가 부는 게 아니에요. 저거가 꿈꾸는 아주 모양이고 막 그 제스처고 옷이고 화장이고 멋지게 해 나가가지고 딱 흔들어 제끼니까 그러면 거기서 옳다 반하는 거네 애들이. 저거한테 맞게끔 변화해가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띵따당땅 이렇게 하고 나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거한테 맞게끔 다가가줘야 돼. 그러니까 저거가 뭐라는 걸 우리가 해줘야 돼. 대리만족을 해줘야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거든요, 이제. 인류의 정신문화의 선두자가 돼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경제는 일어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이 찻집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무엇을 올릴 건가? 커피가 판을 치게 놔둘 건가? 뭔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제. 멋지게 우리가 이렇게 레서피를 하면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촬영이 해갖고 나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관광을 와갖고 그런 거를 우리도 가보고 싶어갖고, 그건 커피집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저 와가지고 커피집에 좀 더 우르르 들어가던가요? 아니거든요. 한때는 대장금 식당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근데 대장금은 촬영을 그렇게 했고, 여기 그렇게, 그만한 이걸 안 해놨더라고. 대장금 해갖고 이게 반응이 이래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 음식 문화와 이런 걸 체험을 하고, 이쪽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세트를 만들었어야 돼요, 벌써. 그래, 오는 사람을 여기서 아리키기 시작을 했어야 돼. 앞치마는 어떻게 입고,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정관해야 되고, 이런 이 관광 문화를 만들어내갖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 어디서 찍었는가 식당에 가보니까 이게 이래 되거든요. 이제 외국에는 영화를 보고 홀딱 반하면요, 사람들이 그 고장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화 보고 홀딱 반하면 안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반하면 찾아가, 직접. 돈을, 경비를 들여서, 시간을 일부러 한 달씩 내가. 대한민국은 그런 관광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이 하동에서 차문화를 일으켜갖고, 이 국제적으로, 이 뭔가가, 한류가 불개했다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여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도장을 만들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딱 해놓으면요, 탁 들어와서, 일주일 코스 관광, 이게, 거기서 만들어갖고 일로 들어와 보는 거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코스를 거기에서 관광 기획을 해가, 이것 때문에 딱 모여가지고 일로 바로 들어와 봐야 됩니다. 이 관광을 하려고. 그렇게 와서 이제 체험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건 자연 그대로거든요. 이게 새벽에 일날 자리 좋은 데다가 수련장도 만들고, 이 관광객이 오면 뭘 가리키고 하기가, 하동이 찌가 찬 자리입니다. 그럼 명소가 되도록 지금부터 따뜻한 준비를 해야 돼. 그래,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아리키면서 일주일을 거기에 먹고 갈 때는 아주 한국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해왔고, 가가지고 내 성격이 변하고, 사람들한테 변하는 행동이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준비물 해가고, 배우는 걸 가져가서, 그쪽에서 저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고 아리키고, 이런 게 막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이쪽에 이제 다 저거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여기서 배워갖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여기 다시 배우러 와요. 그러면 사범 하나 낑겨갖고 내보내면 막 거기에 가면 대우가 턱대접입니다. 인류 갖고 이제 인류 멘토들이 되는 거예요. 차 한 잔에도 그 깊이가 있었고, 이런 것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차만 마신다고 차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육과 인성이 전부 다 연결되고, 이것이 이 사회 모든 일하는 거와 전부 다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차 한 잔을 바르게 마실 줄 알아야 된다. 알이 튀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동은 그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서 국제사회가 들어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돼. 일주일 코스면 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뭐든지 다 하는 걸 다 이렇게 기획을 해가 이는 상품을 쫙 정리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가 관광이 들어오고 이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2, 3년만 딱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람이 그냥 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가 돼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일반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수입 없어요. 가들 똥 누고 오줌 누고 치우다 볼장 다 봐야 돼. 배우러 오는 애들만 다 이렇게 해도 엄청난 지적인 관광이 됩니다. 하동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이해돼요? 네. 3년째 가죽 공예로 제품을 팔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집안 그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아직은 제 벌이도 이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체력적으로 힘들어해서 주위에서는 그만두고 이쪽 분야로 취직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가 들어오는데 제 일에 대해서 신념이나 그런 목표가 뚜렷하다면 저를 믿고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몇 살인가요? 31살이요. 31살.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왜 그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걸 바르게 알아야겠네. 너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을 주기 위해서 직업을 주는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그 직업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30대라면 30대 초반이라면 지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로 내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보라. 내 주위에 주는 환경이 내 공부할 수 있는 내한테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기술만 연마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온다. 그래서 나를 친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어떤 직장에 가도 좋고 내가 따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한테 경제적인 걸 대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 한다든지 개인적인 이 공예를 한다든지 이러하면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너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뒷바라지 하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 뒷바라지 해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경제를 많이 줍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돈을 몰라고 들면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와요. 다 먹고 살 것만 줍니다. 굶어 죽기는 안 합니다. 그래도. 근데 그게 우리한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에 들어가든, 젊었을 때는 너 공부할 조건을 주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네가 출세하고 잘 되는 길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을 갖춰 놓으면 안에 내공이 질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이고 돈이고 내한테 몰려옵니다. 내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과 이는 전부 다 이런 기운을 끌어당긴다라는 소리예요. 중력이 생기면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걸 다 끌어당기듯이 내공이 생기면 내가 필요한 이 에너지를 끌어들여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된다. 이것이 지식을 갖추는 것은 내 내공을 키우는 겁니다. 내공을 키우면 모든 게 필요한 게 다 온다. 근데 내공은 안 키우고 지식은 안 갖추고 기술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한계가 온다. 몸에 무례가 올 수도 있고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갖고 내가 그 일을 하기에 힘들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주위에 내한테 주는 환경을 감사히 여기고 그분들한테 내가 성심껏 노력을 하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하고자 한다면 내한테 오는 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내가 존중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그러면 100일만 내가 그렇게 하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 3년을 그렇게 하면 내 주인은 엄청나게 이래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도 하지 말고 돈 벌려 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내한테 오는 사람한테 잘하는 돈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스스로 와. 그런 거니까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부터 먼저 알고 내가 어떤 조직의 직업으로 내가 들어가면 이거 조금 알아놔야 된다. 우리 인간한테는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인생에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을 주는데 여기서 3등분으로 논아야 돼요. 여기는 3차원이라 천지인 3기가 운용되는 3차원이니까 3등분으로 놓으면 몇 시간씩 되나요? 8시간씩 되죠. 한 등분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내가 부모님한테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등분의 8시간은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한 등분은 부모님 내가 공부를 부모님은 나를 뭘 하기를 바래요? 공부를 하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님이 경비를 대주면서 공부시킬 때는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부모님이 바라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야 되고 그리고 8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잠도 자고 이 수면을 취하고 이게 자연에서 이게 주는 이런 기운을 받아야 되고 자연에서 해주는 시간을 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이 자연에서 너한테 작업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내보내주고 이런 걸 전부 다 작용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등분의 8시간은 그렇게 빼야 되고 그 다음 8시간은 네 자유시간입니다. 이 8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나는 엄청난 실력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시간을 4시간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애국의 반임에 이렇게 그냥 공부가 아니고 놀러 다녀버린다. 8시간은 뇌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가 간섭 없이 내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잘 써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성을 갖춰주지 않는 걸 내가 찾아서 갖추는다든지 책을 내가 사서 하나 본다든지 무슨 강의를 내가 들으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 모지됨을 갖추는 거 따로 갖추는 시간을 8시간을 준다. 요거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줍니다. 요걸 잘 활용하는 자는 미래가 보장이 되고 요걸 그냥 함부로 쓴 자는 미래가 없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칙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떤 직장에 내가 들어갈 때는 이 조직에서 어떠한 이 조직 환경에서 내한테 뒷바라지를 해주기 때문에 8시간을 그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조직을 위해서 불평해서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조직을 아끼고 사랑하고 8시간은 그렇게 써야만 되는 겁니다. 그 8시간은 내가 또 수면을 취하고 이 자연에 맡기는 시간이 있고 8시간은 내가 내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시간이 또 있다. 이렇게 요 시간을 잘 배정해서 선다면 우리는 절대 아픔도 오지 않고 어려움이 안 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안 온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 DNA도 흐트러지고 세포도 이게 그 상충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뜻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되 지금부터 사람을 대해라. 사람을 대하면서 그 안에 내 공부를 하고 일일 일일 내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내가 1년이면 1년에 리포트를 쓰고 지금 이 사회 공부다 이 말이죠. 1년 만에 리포트를 쓰고 일일 일일 정리를 해갖고 1년이면 리포트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 3년에 1년 1년 해갖고 3년 되면 네 논문이 나와야 돼. 1차 논문이. 그게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책을 한 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내놓으세요. 세상에 네가 사는 이걸 잘 정리를 해갖고 1년 1년 리포트를 정리를 하면 3년이면 책을 한 권 발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책을 한 권 내놓고 나면 내가 부쩍 큽니다. 여기서 또 1년 1년 리포트를 쓰고 이래갖고 3년이 지나면 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때가 7년차 책이죠. 이게 2차적으로 사회 내 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되면 또 책을 쓰는데 이게 총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내놓으면 너한테는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때 너의 길이 정해진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논문을 썼다라고 우리는 뭐가 됐는 줄 아는데 대한민국 학교는 서양 학교하고 달라요. 대한민국 학교에서 논문을 써갖고 박사를 따잖아요. 요렇게 논문 쓰는 거라고 가르쳐 준 것만 하는 거지 여기에는 논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 여기 논문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근데 진짜 논문은 사회에서 쓰는 겁니다. 사회 접근해서 사회에서 공부를 해서 3년차 논문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사회 학사가 됩니다. 그 다음 7년차가 돼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내면 이것이 너는 석사가 돼요. 사회 석사. 국민한테 내가 발표한 석사가 된다 이 말이죠. 10년 돼가지고 내가 사회에다가 총 결산을 해갖고 책을 한번 써내면 너는 사회 박사가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교육이 지금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학교에서 박사 받았다고 네가 박사라고 이렇게 살면 너는 절대 빛나게 못 산다. 인기는 조금 얻어질란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전부 다 인생이 희한하게 어렵게 산다 이 말이죠. 네? 내가 박사가 된 사람이 내 부인 승미도 모르고 근기도 모르고 내 자식의 근기도 모르고 내 자식의 성격도 몰라요. 박사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친구하고 이거 위에도 덜 좋고 내 가족들하고도 안 좋고 이게 뭐 너무 박사예요. 공부 안 된 겁니다. 내가 공부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사람을 알아요. 이게 공부된 거예요. 나는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국민의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네 실력이 있는 것이고 상대의 근기를 알아야 그래야 상대에 맞게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게 있어도 상대를 모르면 설명을 못해.
상대한테 이해되게 설명을 해야 설명한 거지 네가 뒷그린다고 설명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은 상대를 이해시킬 줄 아는 게 실력이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이 실력이에요. 이것만이 해결자.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 나라의 문제점을 풀어서 국민이 이해되게 하는 이것이 실력이지. 다른 건 실력이 아닙니다. 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전부 다 네 실력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데에 직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한테 준 거에 그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썼느냐 요걸 잘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실 때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회사, 그 다음에 또 8시간은 개인 시간이라고 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그 8시간 회사에다 바치는 거 말고도 나머지 8시간을 회사를 위해서 그 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또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뭐 술자리라든가 뭐 다른 이유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건강이 많이 해쳐지고 자기 나머지 인생이 준비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게 당연시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상대가 하는 데에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8시간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라면 회사를 위해서 내 진정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술자리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나는 회사 가서 어영부영 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회사 오는지도 모르고 너는 돈 벌어가 먹고 살라고 온 거예요. 너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자꾸 더 시켜야 되는 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돈 벌어가 먹고 살라고 갔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넌 출세하려고 지금 회사 들어가고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행기 없으니까 자꾸 시키려고 그러죠. 사람은 말이죠.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 자체가 있어요. 그 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그만큼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으면 이 사람들을 요렇게 갖고 자꾸 이렇게 더 부리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발을 하죠. 사람들을 요렇게 해갖고 퇴근을 시키나 놓고 저기 와서 자주 모이게 해갖고 생맥주를 적극 먹게 하고 그것은 직원들끼리 모이게 하고 이래갖고 거기에서 그게 전부 다 근무거든요. 사실 이게 바깥 근무를 자꾸 시키면서 회사에서는 그 시간대로 봉급은 더 안 주고 요렇게 해갖고 자꾸 더 부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야같게 사니까 회사는 더 야가진다 이 말이죠. 요거 내가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회사를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서 진짜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진짜로 회사를 들어갈 때는 회사를 존중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8시간을 바르게 이렇게 했더라면 절대 대접을 해주고 받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 회사가 우리를 이용하고 이런 잔재주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잔재주를 털은 거예요. 우리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어진 사람들. 근데 이게 최연소 과장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주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니까 대접받던 사람들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사 때려치우고 나와갖고 지사업하려고 그래요. 네가 인기가 왜 있었는지 그 근본을 모르고 회사를 치우고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하다가 망하고 한 15년 20년 지났는데 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지위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내 주위에다가 피해를 입히며 다니고 뭘 또 해야 되는데 개발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지.
회사에서 네가 이름나는 건 네 혼자 일을 해서 이름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네한테 주위에 이름날 수 있도록 일을 잘하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줘서 그게 되는 것이고 네가 회사에서 네가 똑똑한 줄 알고 혼자 나가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아무것도 안 받쳐주는 걸 네가 다 해야 돼요. 건물도 한 개 니께 없다니까. 회사에서 이 건물도 대줬고 이 상호도 회사 걸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름이 나는 거지. 뭐든지 뒷받침을 다 사회가 해줘서 주위의 사람과 환경들이 전부 다 이 기운이 해줘서 네가 지금 이 실력 발휘하는지를 모르고 깜빡한단 말이죠. 그러다 나오면 이제 고생 부디기가 되는 거죠. 네 혼자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공부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질문하듯이 밖에서 술도 한잔하고 뭐를 하면서 자꾸 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우리를 부리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지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회사의 일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사람 공부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친분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걸 여기서 못 얻던 걸 얻을 수 있도록 이 공부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 됐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렇게 환경이 됐을 테니까 여기서 또 네 공부 찾아라. 이러면 8시간을 내 공부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회사도 득되는 거죠. 내 실력이 좋아지는 사람은 회사한테 득돼요.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이 사람은 대접해줍니다. 대우를 해줘요. 불평하지 마라. 네한테 일어나는 조건은 절대 네가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줬으면 이 상황이 오게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내 공부를 하고 여기서 얻을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걸 정리를 해가지고 또 회사에 적용을 해보니까 회사에 아주 일하는 게 아주 수월해지고 더 지적이지니까 이것이 네 실력으로 보태집니다. 신용도 돌아오고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회사 밖에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한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네가 8시간을 그렇게 채웠든 저렇게 채웠든 전부 다 네 공부 삼아라 이거지. 주는 환경은 절대 네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네한테 오는 것이지 상대가 내한테 잘못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 오지 않는다. 0.1mm도 그런 부분 없어. 그러니까 요는 이제 참고를 삼아가지고 절대 남 탓하지 마. 남 탓해도 되는데 네가 한 단 떨어집니다. 한 번 탓할 때마다 네가 한 번씩 어려워지니까 이것은 여러 번 탓하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한 번 남 탓해갖고 어려워진 거는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안함을 알고 잘못했음을 알고 다시 노력하면 복귀가 되지만 네가 이걸 모르면 계속 남 탓하는 거로 버릇이 돼갖고 너는 계속 삶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절대로 하늘이 도와주질 않고 이건 절대 돌아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라. 이거는 철칙이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강의 듣는다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억력이 많이 조금 과거에 같지 않아요. 과거에 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끌어여야 되는 시대였었어요. 왜? 우리가 질량이 작아가지고 내장 하드에다가 뭐든지 끌어였는 시대였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하면 내장 하드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찼다 이 말이죠. 내장 하드에 차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아주 질량이 굉장히 큰 것들을 보고 듣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기억력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얼마큼 좋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개호 알아봐도 전화번호 몇 개 다 외우는 거. 그거 질량 큰 거 아닙니다. 누구 이름 알아놓는 거. 또 뭐 이런 것들을 이게 기억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폼의 질량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기억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느냐? 국제사회와 과학적인 것과 모든 이 사람들의 이런 우리가 같이 주고받는 이런 환경들을 지금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기억 못하게 돼가 있는 게 맞습니다. 워낙 질량이 큰 것을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질량 큰 지식을 접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접해갖고 들어가는 거는 뼈 속으로 들어가고 내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 안 난다 이 말이죠. 기억이 안 나야지 또 다른 거를 아주 깨끗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많이 못하는 겁니다. 질량 큰 것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고 누구와 대화하는 것도 이 사회에 일어나는 것도 이런 시사 문제도 무슨 사회 문제가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정보가 지금 눈으로 귀로 들어오고 있는데 용량의 질량이 엄청 큰 것들이에요. 이걸 전부 다 기억을 다 할 만큼 지금 보관을 하면 우리는 다 미치게 돼가 있어요. 냅두세요. 냅두고 그 대신 많은 걸 보고 들으세요. 많은 걸 보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안에 저장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거는 언제 표가 나냐? 누가 내한테 어떤 걸 물었을 때, 어떤 걸 물었을 때 이게 지금 저장의 파일이 풀립니다. 우리가 지금 저장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압축 파일 있죠.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압축 파일로 저장돼 버려요. 워낙 질량이 큰 것들은 압축 파일이 돼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질량이 작은 것들은 그냥 띄워놔도 되는데 질량이 큰 것들은 압축해서 들어가기 때가 있어요. 그럼 압축해서 들어가면 이게 언제 나오냐? 이걸 풀어야지 이게 나옵니다. 이게 풀어야지 나오는데 이걸 언제 풀리는 거냐? 어떻게 푸는 거냐? 상대가 이런 거를 내한테 묻기 시작을 하면 이게 압축이 풀려요. 상대가 묻기 전에는 이게 풀리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자꾸 뭘 찾아갖고 들어가고 그거 맞다 이거 내가 풀어야 돼요. 그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상대가 내한테 어떤 환경이 돼서 물을 때는 그걸 잘 듣고 있으면 내 압축 파일이 막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묻는 걸 잘 듣고 나니까 대답이 탁 나오는 거죠. 이때는 기억해놓은 장치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전부 다 융합이 돼가지고 정보가 다 융합이 된 게 서로가 이렇게 전부 다 풀려가지고 답으로 딱 나옵니다. 현재 묻는 말에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지혜로 나오는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기억을 하려고 들지 말고 기억 안 나는 걸 왜 하려고 드냐? 냅두세요. 응? 기억이 안 나면 냅두고 기억나는 것만 쓰세요. 그리고 진짜로 이 기억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는 보존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침해로 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있고 우리가 파일의 용량을 걷어들이면서 기억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용량을 걷어들이면서 기억 못하는 거는 안에 전부 다 저장이 되고 압축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인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체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엄청나게 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라 그러면 전부 다 하드를 껍데기만 써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장 하드까지 전부 다 이 자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이거는 겁낼 일이 아니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스승님 말이죠. 누가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돌아서면 그 사람 또 오면은 기억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안 알아줘갖고 나는 실망했다 그러는데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러면 이제 확 풀어 들어가지. 그런 거지. 다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공부할 때는 자연의 공부를 하는 이 엄청난 파일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공부하면서도 내가 공부한 거 한 개도 기억 못 해요. 이 자연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기억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묻는 걸 대답을 못 하나요? 다 합니다.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할 때는 장난 아니에요.